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LA 레이커스 대 골든스테이트의 경기, 휴일이지만 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영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호응을 보내주시고 있어서 저는 수치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양팀 모두 분위기가 사실 안 좋다면 안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5년 만에 챔피언에 복귀했던 이 시즌의 골든스테이트였죠. 불과 이게 5달 전에 큰 영광이었고, 그 전 2시즌 동안 골든스테이트가 포맥스 탱킹 팀이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클레이 탐슨이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또 올라오지도 못했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2년을 보내고 감동적으로 복귀했던 시즌이었죠.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봐도 감동이 남습니다. 특히나 이게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 개인의 영광이기도 했지만 골든스테이트 구단주와 경영진 엄청난 사치세와 와이즈먼 뽑은 것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마음고생을 했던 그런 골든스테이트 경영진이었는데요. 돈을 많이 썼다는 이런 비판도 받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골스가 보여주고 있었죠. 완벽한 신구 조화 그리고 컷함그의 건재 이런 걸 모두 확인시켜줬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골든스테이트가 왜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하면은 며칠 전 영상이었죠. 드레이먼드 그린의 정말 격투기급 펀치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건 이후 골든스테이트의 첫 경기고요. 그리고 레이커스 암울하다면은 최근 레이커스의 2시즌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이후에 단 한 시즌 만에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던 레이커스예요. 특히 이제 버블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서 이때 레이커스의 시즌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가져왔었습니다. 그 감동이라는 게 사실 레이커스라는 구단은 우승을 많이 해봤고 르브론 제임스도 이전에 챔피언을 많이 해봤던 선수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론도, 하워드, 마키프 모리스, 쿠즈마 그리고 펠린카 단장이나 보겔 감독, 지니버스 구단주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사실 의심받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약간 미운 오리 새끼라고 비유를 하면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궈낸 우승이었기 때문에 르브론의 팬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 저 개개인의 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던 간 가장 큰 화제는 르브론 제임스가 또 하나의 트로피이자 파이널 MVP를 추가했기 때문이었죠. 마이클 조던 이후에 최초의 4파이널 MVP를 받은 선수가 되었고요. 빌렀을 때는 파이널 MVP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상 두 번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3개의 팀이죠. 클리브랜드, 마이애미, 그리고 레이커스까지 자신이 뛴 팀에서 모두 우승을 시키고 파이널 MVP를 거머쥔 그런 선수가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활약상은 다소 밀렸지만 서부 컨퍼런스까지는 MVP라고 봤었던 앤서니 데이비스 전설의 버블 갈매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선수 랭킹 1, 2위까지 릅가리 독식을 하는 이런 레이커스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으나 지금 처참합니다. 간단하게 오프닝 제가 만들어봤고요. 골든스테이트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팀 다 풀전력은 아닙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은 며칠 전의 사태 때문에 오늘 경기 결정이 예견됐었고 탐슨은 프리시즌은 그때 부상의 트라우마라고 할까 이런 걸로 뛰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르브론, 웨스트브룩, 슈레더 그리고 베벌리까지 결정을 하면서 사실 힘을 많이 뺀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승리의 무게추는 골든스테이트 쪽으로 좀 기울어 보이지만 경기는 해봐야 하는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양팀 다 폼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죠. 골든스테이트는 파이널 이후에 휴식기가 짧고 와서 선수들이 급하게 복귀를 했고 LA 레이커스는 선수단을 갈아엎었기 때문에요. 양팀 다 그런 거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초반에 고구마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구마 경기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양팀 감독을 번갈아 가면서 잡아주는데요. 이 화면의 의미는 이런 거겠죠. 다비넨 감독은 아직까지 레이커스에서 공식 정규 시즌을 치르지 않은 그런 신인 감독이고, 스티브 커 감독은 이제 리그에서 경력이 가장 많은 감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코치로서만 4번의 우승을 차지한 스티브 커 감독이죠. 다소 볼 게 없고 잔잔한 경기 초반부인데요.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스테픈 커리가 초반에 파울을 범하는데 항상 커리에게 파울 누적을 시키려는 게 상대팀의 전략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거는 골스 입장에서 아쉬운 파울이 되겠네요. 그리고 레이커스에 사실 르브론, 베벌리, 웨스트브룩, 슈레더 빠졌으니까 공격이 그렇다 치고 지금 골든스테이트는 왜 답답한 거냐 하면은 토스카노 앤더슨하고 앤서니 데이비스의 수비력이 좋아요. 레이커스가 투빅을 고집하지 않고 원빅으로 나왔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노릴 여지도 많이 없고, 최근 레이커스 5번들 데미안 존스나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폼이 안 좋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5번 그리고 토스카노 앤더슨이 추가적인 윙 자원으로 출전을 하는 이런 라인업을 레이커스에서 이번 시즌에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기 초반에 사실 레이커스는 공격 탤런트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슈팅 이런 것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고 있습니다. 슛이 되는 레이커스의 경기 초반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슛을 적극적으로 던지고 이런 좋아진 공격 세팅과 마인드도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보겔 감독 체제에서는 사실 3점슛 성공률도 문제였지만 시도 개수 자체도 조금 문제가 될 만큼 고구마 농구가 사실 조금 기본이었던 게 보겔 감독의 체제에서의 문제점이었는데, 지금 감독이 다비넨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는 레이커스가 템포 푸시 그리고 스페이스
이런 스페이스 앤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대농구의 트렌드적인 공격을 강조하는 다비넨 감독의 모션 오펜스를 레이커스가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지난 시즌엔 거의 없었죠. 그리고 지금 확실히 해야 될 것만 하는 것도 좋아요. 로니 워커와 갈매기 2대2 이런 거를 프리시즌에 맞춰봐야 되는데 지난 시즌 레이커스의 프리시즌은 사실 뭘 실험한 건지도 모를 그런 프리시즌이었죠. 그의 반면에 골든스테이트가 전력적인 우위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이잖아요. 적극적인 위무원 모드의 위긴스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지난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죠. 이 선수는 정말 적극적으로 림으로 대시하고 야투를 가져가는 이런 마인드셋만 바꾸면 더 크게 될 수 있는 선수가 위무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앞서요.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이 지금 스테픈 커리조차 상대팀의 캔드릭 넌이나 로니 워커 같은 선수보다 사이즈 우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사이즈에서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이 사이즈 우위를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골든스테이트도 뭐 그런 우위를 잘 살리고 있고 골든스테이트는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우승을 했었죠. 위긴스나 케본 루니, 허슬 이런 것들이 동 포지션에서 감당하기 힘든 만큼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골든스테이트 특유의 모션 오펜스나 뭐 빠른 템포의 농구 이런 것들로 득점하는 건 아니지만 골든스테이트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저력들이 지금 경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네요. 물론 위긴스의 이런 자유투 마무리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요. 이게 골든스테이트의 저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1쿼터에 사실 골든스테이트가 공격이 엄청 삐걱거리면서 엄청난 턴오버를 범했어요. 그리고 레이커스의 이게 의문의 좀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반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커스가 사실 지난 시즌까지 수비 맛집이었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레이커스 만만하게 보고 경기에 들어갔다가 세크라멘토나 피닉스나 이런 팀들도 전부 레이커스의 달라진 수비에 좀 당황하는 게 있었거든요. 오늘도 베벌리 같은 수비 전문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가 수비에서 이런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 시즌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보다 수비에서는 확실하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공격 탤런트가 부족하죠. 지금 로스터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비스에게 어거지로라도 공 넣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지난 시즌까지 데이비스는 사실 공격에서의 1옵션의 폼을 회복을 못했었어요. 지난 두 시즌은 1옵션급으로 보기 민망했던 공격력인데 오늘 데이비스가 그런 1옵션으로서의 적극성과 공격 능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이런 폼이라면은 레이커스도 사실 아쉬울 게 많이 없죠. 근데 이런 점도 있어요. 지난 시즌까지 데이비스가 왜 부진했냐? 맞춰주는 파트너인 슈레더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하고 홀튼 터커 이런 핸들러하고 뛰게 되면은 받아먹기가 조금 기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스의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엔 캔드릭 넌이 다 패스를 넣어주거나 캔드릭 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찬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스를 활용하려면은 적당한 좋은 핸들러가 있어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에 르브론은 물론이고 캔드릭 넌이 이런 역할을 잘 해주길 레이커스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오토 포터 주니어나 비엘리차가 골든스테이트 농구에 얼마나 잘 녹아들었습니까? 지금 자마이칼 그린도 좋은 플레이를 두 번이나 보여주는데 역시 골든스테이트 농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베테랑들이 와서 해줄 때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이제 골든스테이트에서 데뷔한 어린 선수들이 항상 기본기가 부족해 보이고 골든스테이트에 잘 못 녹아드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중 하나도 골든스테이트 농구가 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근데 뭐 2대2 수비가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좀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본인이 자유투를 못 넣거나 기름손처럼 공을 흘리거나 이런 개인의 기본기 문제는 사실 본인이 좀 해결을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와쿠무라고 불리우는 와이즈먼, 쿠민과 무디가 이제 다 2년차 이상씩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을 보였으면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부에 아직 신인 선수들의 모습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레이커스 멤버는 사실 1.5군 이하라고 봐도 좀 무방하거든요. 물론 레이커스가 오늘 경기에서 웨스트브룩, 르브론, 슈레더 같은 선수들이 빠져있는 건 감안은 해야 돼요. 하지만 확실하게 골든스테이트가 전력적인 우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개개인의 역량 이런 거는 지난 시즌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고 물이 오른 골든스테이트보다 낫다고 할 만한 팀들이 많이 없고 특히나 지금 상태의 레이커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이 골든스테이트가 뭐 농구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도 스타의 파워, 개개인의 역량으로 득점을 하고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골든스테이트는 심지어 지금 탐슨과 그린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리는 물론이고 위긴스, 그 다음에 케본 루니라는 주전들이 건재하고 조던풀, 그 다음 아까 부른 와쿠무라는 선수들은 전부 이제 로터리 픽으로 뽑은 재능 있는 선수들 출신이거든요. 레이커스 쪽에서 뛰는 재능이라는 캔드릭 넌이나 오스틴 리브스 이런 선수들은 전부 언드래프티 뭐 이런 선수들입니다. 지금 이런 패스를 건네는 디비첸조도 미러키의 주전 출신이고 와이즈먼의 저 사이즈는 어쨌든 간에 상대가 파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레이커스는 공격에서 원래도 스코링적인 탤런트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팀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 캔드릭 넌, 그 다음 로니 워커 요 정도 빼면은 개인 역량으로 득점할 만한 선수가 현재 뛰고 있는 로스터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초반에 레이커스의 슛감이 좋았고 또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에게 많이 턴오버를 유발하는 이런 수비를 보여주면서 앞서가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점수차가 좁혀지는 거는 그런 스코어링 능력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겠죠. 1쿼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레이커스가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점밖에 앞서지 못한 채로 1쿼터를 마무리하고 2쿼터에 돌입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가 볼거리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골든스테이트 벤치 타임에 스티브 커 감독 실험하는 거 보세요.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조던 풀과 와이즈먼의 조합을 실험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인데 조던 풀은 이미 골든스테이트의 현재가 됐고요. 저 와이즈먼이 빅맨 파트너로서 커줘서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게 골든스테이트 수뇌부이자 많은 팬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골든스테이트 경기는 빠짐없이 보는 편인데 아직도 이제 스크린이나 아니면 2대2에서 롤링이나 파핑하는 능력, 슬립으로 빠지는 능력, 혹은 이제 패스를 건넬 수 있는 피딩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 있는 와이즈먼입니다. 와이즈먼은 항상 이제 개인의 능력이나 피지컬적인 부분, 슛 터치 이런 부분은 인정을 받지만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의 벤치 타임을 얘기하자면은 사실 공격은 재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비는 사실 호흡이 맞아주고 수비는 조직력이 갖춰주고 분위기를 타줘야 되는데 지금 벤치 타임 대결을 오히려 레이커스 쪽에서 압살을 하고 있거든요. 양 팀 다 이게 지금 벤치 싸움 같아 보이지만 정규 시즌 벤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레이커스는 르브론 없이 데이비스가 이끄는 라인업이고 골든스테이트는 조던 풀하고 와이즈먼이 이끄는 라인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르브론 없는 상태에서의 데이비스가 이렇게 해준다면은 레이커스는 정규 시즌에서 많은 짐을 덜게 됩니다. 일단 데이비스가 막기 어려운 빅맨이라는 거를 이제 감안을 좀 하더라도 와이즈먼과 조던 풀의 2대2 수비 능력도 한 몫을 한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슛 들어가는 갈매기는 그 와이즈먼이 아니라 드레이먼드 그린도 막기 어려운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어쨌든간 오늘 경기에 있어서도 조던 풀과 와이즈먼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수비 이런 것들은 아직 기대한 만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커 감독의 장기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도 그렇지만 저 조던 풀이나 와이즈먼이 보이는 수비에서의 약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골든스테이트 미래가 또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타임의 대결은 정규 시즌에서의 서로의 벤치 타임의 대결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레이커스가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즈먼이 전체 2픽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유리몸의 이슈를 좀 겪었던 점 이런 점으로 이제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만 저 조나단 쿠민가도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 보기에는 단점이 뭐 전혀 고쳐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장점이 확실한 거 대비 단점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못 썼는데 오늘도 그렇네요. 결국은 많은 스포츠에서 미들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스테픈 커리와 위긴스 이런 주전급 선수들이 결국은 나와서 풀어주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골든스테이트의 유망주들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오늘 탐슨과 그린이 빠진 상황에서 위긴스가 이렇게 팀이 어려울 때마다 커리와 풀을 도와서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팀도 골든스테이트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경기 내내 뭐 커리랑 풀 상대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위긴스가 옆에서 저렇게 사이드킥 역할을 해주면요. 레이커스가 사실 공격력에 대한 기복 이슈나 슈팅 기복 이슈 이런 것들은 있는데 슈팅이고 뭐고 오직 수비 열심히 하는 선수들만 끌어모았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수비 자체는 지금 매경기 합격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컨테스트들이 많이 나오고 어디서나 이제 선수들이 쉽게 뚫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이커스의 수비 자체는 지난 시즌보다 드라마틱한 상승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다만 레이커스가 이번에 뽑은 언드래프트나 2라운더 선수들 이 선수들의 슈팅 능력은 이번 프리시즌 내내 좀 처참해요. 수비는 그렇다 치고 골든스테이트가 리그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레이커스가 르브론이나 웨스트브룩 슈레더 없이 잘 풀어갈 수 있냐 이런 부분이 경기 전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일 텐데 레이커스 쪽에서는 공격이 잘 될 로스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한 번씩 해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 페이스 자체도 전반 60점 페이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피닉스 상대로 전반 70점 페이스로 했었고 지금 이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전반 60점 페이스로 가는 거는 레이커스가 공격에서 슈팅 이슈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조금 더 터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레이커스의 로스터 구성을 좀 회의적으로 많이 봤던 사람인데 프리시즌을 보면서 조금 기대가 되긴 하네요. 지금 주전급들이 나온 쿼터는 다 이기고 있어요. 물론 레이커스의 프리시즌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 5번 자리죠. 지속적으로 아쉬운 레이커스의 5번 자리 데미안 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토마스 브라이언트도 거의 지금 서드 유닛으로 좀 밀린 느낌이 있어요. 이러면 바로 데이비스와 르브론의 5번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골든스테이트는 전반에 경기가 잘 풀리는 느낌은 아닌데 위긴스와 함께 전반 내내 고군분투하며 팀을 이끌어주는 건 역시나 팀의 스타 스테픈 커리입니다. 스테픈 커리의 활약을 앞세워서 골든스테이트가 그래도 점수차를 두 자릿수 이내로 줄였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점 차로
전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약속의 3쿼터라고 불리는 쿼터가 있고 커 감독도 이 조정 능력에 굉장히 능한 감독이기 때문에 후반에 기대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프리시즌 경기는 뭐 서드 유닛 나오고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는데 지금 3쿼터 다 양팀 다 주전 빼지 않고 1쿼터 라인도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의외로 이제 3쿼터에도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10점 차 정도의 리드를 오히려 잡아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레이커스가 주전급들을 내보내면서 하려고 하는 쿼터는 이번 프리시즌 인상 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순간 골든스테이트가 탤런트가 뭔지 그리고 약속의 3쿼터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듯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점수를 좁혀버리는 스테픈 커리나 조던 풀의 재능인데요. 특히나 조던 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의 활약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맥스 내놔라라고 시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던 풀의 활약은 현대농구가 얼마나 핸들러가 중요한 포지션인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제 예전처럼 뭐 5번 자리에서 키가 얼마나 크고 뭐 키가 얼마나 큰 선수가 어떤 속도로 뛰어다니는 게 말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농구는 분명하게 핸들러 노름입니다. 지금 조던풀 하나가 경기를 저렇게 씹어먹고 지배하고 있는 거고 레이커스에는 지금 뭐 웨스트브룩이나 르브론이 있다고 저만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워커 갖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에 이런 선수의 원조격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픈 커리죠. 조던 풀이 불을 뿜자 스테픈 커리도 연달아 불을 뿜고 있는데요. 이게 스테픈 커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커리 옆에 탐슨이 있을 때는 뭐 탐슨이 수비를 대신해줘서 커리가 잘한다 뭐 이런 커리를 비판하려는 그런 논리도 있었어요. 근데 스테픈 커리는 옆에 조던 풀이 뛰든 누구랑 뛰든지 항상 자기 몫을 하고 오히려 수비에서도 요즘 팀을 이끌어주고 공헌을 하고 있는 커리입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쉽게 물러서진 않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예전에 그 1옵션급 위상을 확실하게 회복한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어요. 데이비스가 이렇게 해주는 레이커스는 기대가 될 만하죠. 르브론도 저번에 피닉스전에서 정말 불을 뿜고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데이비스가 이렇게 해줄 때 결국 옆에서 해주는 선수들 로니 워커나 캔드릭 넌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두 선수도 의미가 있는 선수들인 게 다른 팀에서 주전을 뛰어봤던 선수잖아요. 마이애미의 주전이었던 캔드릭 넌 그리고 샌안토니오에서 뭐 이렇게 부분이지만 주전으로 뛰어봤던 로니 워커인데 로니 워커를 이제 주전으로 키우려다 잘 안 됐었죠. 이런 선수들은 왜 이제 주전과 식스맨이 차이가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리브스라고 할 만한데 오스틴 리브스는 정말 이제 어디까지 클지가 기대가 되는 아직도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캔드릭 너는 뭐 1년을 기다려준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데미안 존스로는 수비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데미안 존스를 농락하는 거는 결국 조던 풀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와이즈먼도 앤서니 데이비스 상대로는 좀 그래도 그 데미안 존스 상대로는 할목 다 하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조던 풀은 며칠 전에 그 드레이먼드 그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남자라면은 그런 주먹 맞았을 때 야 내가 얘한테 밀려서 뭐 계약을 못 받거나 팀의 위상이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거 다짐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조던 풀의 오늘 경기력은 드레이먼드 그린에 대한 시위자 팀에게 뭐 계약을 달라는 이런 시위이자 또 전 세계에서 보는 팬들에게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드레이먼드 그린하고 자존심 대결을 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던 풀이 이렇게 기량으로 보여주면은 드레이먼드 그린은 뭐 자기가 주먹을 맞아도 할 말이 없죠. 조던 풀 3쿼터에만 몇 점을 넣은 겁니까? 거의 뭐 본인 힘으로써 3쿼터를 통째로 뒤집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슈터들이 다 부진했는데 기대했던 모습을 오히려 스와이더나 이런 선수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얼굴인 맨 라이언이 보여주고 있는 레이커스네요. 3쿼터를 골든스테이트가 뒤집은 채로 결국에 약속의 3쿼터를 지키며 끝났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빠진 4쿼터는 뭐 굳이 하지 않고요. 레이커스 서드 유닛이 지금 모든 경기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오늘 의외로 이제 골든스테이트를 제압하면서 프리시즌 첫 승을 레이커스가 신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 만드는 시간이 2배가량 늘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는 체이스다운 NBA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